안녕하세요. 2부 시간을 맡은 박정숙입니다. 어떻게 첫 화면 사진 보니까 봄이 오지 않았나요? 이거는 제가 작년에 남해 갔을 때 직접 찍은 사진인데 이게 다 담을 수 없는데 실제로 봤을 때 정말 예쁘더라고요. 뭐라 그럴까? 되게 이렇게 아늑하고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남해는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던 여행이었는데 엄청 예뻤고, 그리고 오늘 너무 추워요. 영하 4도까지 떨어졌더라고요. 그런데 그 어쩔 수 없이 2월이 주는 계절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봄인데 춥지만 한번 그 마음에, 그리고 또 이런 지금 모든 상황이 좀 봄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봄 사진 한번 담아봤습니다. 이게 뭘까요? 어저께 파트너랑 이- 얘기를 하다가 파트너가 그러더라고요. 유엔에서 연령별 바뀌었대요. 평가하는 0세부터 17세가 어느 구간에 속할까요? 청소년기. 이게 히트예요. 18세부터 65세까지가 어느 구간일까요? 청년 구간이라고 합니다. 65세까지. 그리고 66세부터 79세가 중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80대부터 99세가 노년기라고 하고 100세 뭐 이후부터는 뭐 그냥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이거를 듣고 완전히 되게 저기 재밌었어요. 왜일까요? 이게 거짓 정보랍니다. 그래서 이거 거짓 정보라는 걸 알기 전까지는 야, 그래. 요즘에 이제 너무 수명이 길어지니까 사실 그렇잖아. 저도 이제 한 3년만 있으면 50이거든요. 어디 봐서 제가 중년으로 보이겠습니까? 돌 던지지 마시고요. 그런데 이게요, 계산법이 0 틀린 건 아니고요. 여기에서 0.7을 곱하라고 하더라고요, 본인 나이에. 그러면 실질적으로 사회적 나이가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세계보건 뭐 이런 데서 실질적으로 청년이라고 불리는 나이는요, 몇 세일 것 같으세요? 19세부터 34세까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럼 그 이후에는 그러면 중년이야? 사실 중년은 아니고요. 진짜 아까 제가 이거는 거짓 정보라고 말씀드렸는데 거짓 정보이기보다는 이만큼 지금 사회적으로 봤을 때 어때요? 인제 예전처럼 예전에는 환갑을 했던 이유가 좀 그때 되면은 다 부고 소식 들리고 했는데 지금은 저희 외할머니도 103세 때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한 세기를 사신 거잖아요. 그만큼 수명이 정말 늘어났어요. 이런 수명이 늘어나는 과정 중에 사실 그냥 저는 그냥 태어나고 살았을 뿐인데 이 안에 저의 의지와 상관없이 환경들은 계속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고성장의 시대가 있었고요. 지금은 저성장의 시대를 맞이했는데 이런 과정 중에 평균이 실종했다라는 말이 어디나 들어봐도 되게 많거든요. 이건 뭘까요? 예전에는 뭐 빈익부, 부익부에서 이제는 다 같이 잘 살아야 돼. 그래도 나는 중산층이야. 그런 단어들이 되게 많이 들렸었는데요. 지금은요, 그런 단어 자체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건 뭘까요? 평균 실종이란 말은. 양극화. 예. 중간이 없대요. 그래서 진짜 양극화가 돼 있어요. 이 양극화가 어느 정도로 심하냐면은 이 고물가인데도 불구하고요. 정말 있는 사람들은요. 엄청 백화점을 가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장사가 잘 되는 곳은 딱 두 군데라고 합니다. 어딜까요? 첫 번째가. 네. 백화점의 명품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샤넬이라는 그 브랜드를 가진 모 회사는 지금 역대급 최고의 매출을 찍고 있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냐면 샤넬이 정말 무슨 백이 없으면 1 년에 2 개밖에 못 산대요. 제한이 됐대요. 그리고 또 하나 유일하게 온라인으로 흑자를 내는 데가 있는데 그게 바로 쿠팡이라고 합니다. 제 소비자도요. 쓱 알죠, 쓱. 신세계 계열 일을 하는데요. 주문은 쿠팡에서 합니다. 이유가 뭘 것 같으세요? 택배리. 택배비. 맞습니다. 너무 간단해요. 쓱은 4만 원 이상 무료 배송, 쿠팡은 15,000원 이상 무료 배송. 저도 진짜 집 밖을 나가서 횡단보도 건너면은 바로 홈플러스 익스프레스가 있거든요. 신호등만 진짜 운 좋아서 잘 맞으면은 2분 안에 도착하는데요. 거기 안 가고 저도 쿠팡으로 다 배송받아 가지고 사용하고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편리하고요. 마트 가면 쓸데없는 비용을 많이 쓰는데 쿠팡에서는요 딱 정말 필요한 것만 쓰니까 그것만 딱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편리성 때문에 한 건데 사실
이 두 군데 업체는 다 어떤 거예요? 다 메이저예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거면 정말 최상인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게 좀 아쉽죠? 그런데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제가 태어나고 제가 지금 올해 제가 47 살이 될 때까지 저의 의지와 상관없이요. 환경이라는 건요 계속 변해요. 그래서 부의 이동, 노동의 가치가 감소됐고요. 양극화가 가속이 됐는데요. 그건 무슨 뜻이냐? 여전히요 노동으로 수입이 있고요. 그다음에 노동하던 분들이 적정하게 뭔가 퇴직하거나 꿈이 뭐냐면 결국에 사업을 하고 싶은데 사업이라는 건 어때요? 두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나 혼자 하는 거 아니면 시스템으로 하는 거. 보통 나 혼자 하는 거를 갖다 자영업이라고 하거든요. 그 자영업을 해요. 저희 집은 노동의 수입도 있고요. 자영업 수입도 있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나올 복리 수입의 자산의 성격을 띤 수입 이 세 가지가 공존을 하는데요. 이렇게 모든 이런 것들이 다 어디로 옮겨갔을까요? 개인이 할 수 있는 게. 옆에서 보시면은 딱 보시면 온라인, 그다음에 메이저 이런 데로 다 옮겨가는 거죠. 그래서 나는 여기 가서 노동을 통해서 수입을 얻거나 그렇기 때문에 다 어때요? 양극화가 계속 더 지속되고 점점 더 갈수록 이게 심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대부분요. 돈 버는 방법이요. 크게 두 가지예요. 뭘까요? 노동의 수입이랑 자산의 소득입니다. 자 그러면 진심으로 노동의 소득이 좋으세요? 자산의 소득이 좋으세요? 자산소득이라고 다 말씀드릴 거예요. 그런데 노동수입은 보통 뭐냐? 아까 얘기했던 월급, 자영업, 아르바이트 쉽게 얘기해서요. 내가 적정한 시간에 나가서 내 몸을 움직여서 버는 걸 노동수입이라고 그러고요. 자산의 소득은요. 내가 무언가 갖고 있는 걸 불리는 형태인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 다 모두 다 자산의 소득을 당연히 갖고 싶어 하실 것 같으세요. 그런데요. 이거를 좀 풀이해 보면요. 소득 중에서도요. 4 가지 소득으로 나누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경영하기가 있다라고 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사실 이거는 부모님이 나한테 무언가를 물려줘야 돼. 그게 뭘까요? 자산소득, 이전소득이라고 하거든요. 이전. 나한테 이전된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직접 나가서 노동으로 버는 거. 경영하기가 있어요. 이 경영하기를 포인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사업의 소득이 있고요. 투자의 소득이 있어요. 사업의 소득은 뭘까요? 사실 혼자 일하는 그냥 조그만 점포 자영업을 사업의 소득이라고 하진 않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는 일은 어떻게 보면 혼자 스스로 하고 비슷한데요. 뭐가 있냐면 시스템이 있고 없고의 차이예요. 그래서 조직적으로 내가 벌 수 있냐 거고요. 그리고 투자는 뭐냐면요. 회사나 사람에게 투자를 해서 벌어요. 그러면 사실 제가 제일 갖고 싶은 소득은요. 이전 소득이 있으면서 투자 소득을 갖고 있으면 금상첨화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충족이 될 수 있는 일이 있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긴 있죠. 네 있습니다.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여기서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거겠죠? 그리고 이거를 원하면 제가 가질 수 있는 소득이 된다라는 게 있다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은 사실 너무 좋아할 것 같잖아요. 근데 안 들리시나 봐요. 안 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전 소득이 될 수도 있고 이게 투자 소득이 될 수도 있는데 노동 소득을 같이 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정당하고 당당하고 내가 이룬 거기 때문에요. 내 아이한테 줄 때 되게 다른 감정이 들 것 같아요. 사실 아직 저는 누군가한테 이전을 하진 않았거든요. 요즘 젊은 친구들이요 사실 아르바이트를 하나가 아니라 보통 4 개, 5 개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어 아르바이 그러니까 구직이죠. 그러니까 취업이라고 표현을 하나요? 회사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 이유가 어 원하는 곳과 내가 가고 싶은 것과 나를 뽑는 것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젊은 친구들은 거기 가서 내가 굳이 묶여 갖고 되게 힘들게 돈을 버느니 나는 내가 쉬고 편안하게 일할 거야. 그래서 엔잡는 시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왜 보통 2-3 개가 아니라 지금 4-5개 늘었냐면요. 주휴수당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대부분의 알바생들 뽑지 않습니다. 너무 복지를 더 많이 해야 되고 금액도 그렇고. 그래서 보통 피크 시간에 뽑는 게 3 시간, 4 시간이
하고요. 그리고 요일도 보통 3 일밖에 안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2 개, 3개 알바했던 친구들이 요즘에는 5 개에서 6 개를 해야지 그 수입이 맞먹는다라고 해요. 그리고 아까 그랬잖아요. "노동 수입이 안전하냐." 양극화가 심화됐다 그랬잖아요. 어 제가 요즘에 진짜 제가 기업 연수를 해서 롯데라는 기업을 알거든요. 근데 이 롯데가 사실 시초가 어디예요? 일본이잖아요. 자산이 엄청 빵빵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뭘 정리했죠? 푸르미에 검정콩 두유를 만든 회사를 정리했어요. 전원 정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예 회사가 없어졌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노동 수입도 안전하지 못한 시대가 왔고요. 이 롯데만이 그러냐? 그렇지 않고요. 지금 엄청나게 은행들이 뭘 하고 있을까요? 구조조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명태자를 받고 있고요. 그래서 뉴스 한 번만 클릭 한 번 하시면 뜰 거예요. 어느 기업에서 얼만큼 받고 있고 얼만큼 지금 퇴직금으로 주고 있다. 왜 그럴까요? 그건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 내가 원하진 않지만 자발적으로 가난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초래했답니다. 이게 양극화에 의해서 된 거라고 하는데 제가 선택했을까요? 그리고 요즘에 젊은 친구들이 선택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와중에도 이전 소득이나 자산 소득, 투자의 소득을 갖고 있는 분들은 사실요 정말 더 많은 부를 축적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응답하라 1988 기억하실 거예요. 저도 이거 너무 재밌게 봤거든요. 왜냐하면 이 동네가 저 나란 동네거든요, 쌍문동이. 그리고 제가 쌍문동에서 학교를 나왔단 말이에요. 심지어 저희 학교에서 찍은 드라마라 너무 기억에 남는데 이때 누가 복권 당첨이 되죠? 예, 류준열. 류진열 엄마가 복권에 당첨이 됩니다. 그랬을 때 주변에서 그래요. "일산에 땅을 사놔라." "아니야. 은행에 넣어서 금리를 받아야지. 아유 강남에 음마아파트를 사야지." 요 시대 때는 요 3개 다 하는 게 맞죠. 왜? 요때는 고성장 시대이기 때문에 나라 자체가 뭘 해도 돈이 될 수 있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요즘에 일산에 땅 사놓으면 제가 이걸 불릴 수 있나요? 아니죠. 은행의 금리 어때요? 그때는 15% 지금은 얼마 주죠? 지금은 예. 그냥 일시적으로 1년 동안 5%만 준다고 줄 서서 넣더라고요. 그리고 강남에 음아파트 살 수가 없습니다. 대출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즘에 이렇게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요. 이렇게 시대가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NDR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세계 경제 침체의 확률을 조사했거든요. 그게 기억나시죠? IMF. 그게 -48% 였어요. 그런데 올해 -98% 라고 합니다. 이게 말이 2 배죠. 체감하기로는 아마 10배 이상이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 TV 틀면은 뭐가 나오죠? "물가 올랐어요. 힘들어요. 금리, 금리, 부동산. 부동산."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는요 사실 그냥 서민으로서 체감하는 게 그렇게 크게 와닿나 그러면은요 내가 무언가 지불담보대출을 해서 그 이자 정도 말고는 체감하기 어려운데 체감하기 가장 쉬운 게 있더라고요. 뭘까요? 아파트 관리비. 제가 한겨울에 진짜 맥시멈 나왔을 때가 집에 왜 이렇게 더 보일러 고장 났을 때가 38만 원 나왔거든요. 근데 저 춥게 살았거든요 올겨울. 그런데 예 46만 원 나왔더라고요. 안 오른 게 없이요. 진짜 전기세 엄청 올랐고요. 그리고 급등률이 또 왜 이렇게 많이 올랐을까? 이게 정말 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뭐 영국은 뭐 물가가 벌써 2번 28% 올려서 뭐 선생님들 노조하고 난리 났더라고요. 이렇게 사실 전 세계적으로요. 경기 침체율 심해질 건데 이게 앞으로 3년 동안요 계속 심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기업들이 다 어때요? 정규회사 계약직으로 갈아타고요. 또 어떤 상황이 벌어지죠? 명퇴를 받고 지금 그래서 속출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로버트 키요사키 다 기억하시죠? 부자 아빠 가난 아빠 책을 쓴 저자입니다. 이분이 어떤 말을 했냐면요. 월급이 많고가 중요한 게 아니래요. 뭐 사실 월급 많은 건 좋잖아요.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나의 고정 지출보다 더 많이 들어오는 자산을 만들어야 된다고 합니다. 내가 일하지 않아도 내가 지금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따박따박 들어오는 어때요? 캐시 플로우, 캐시가 그러니까 현금이 들어오게 만들라는 얘기거든요. 혹시 이거 가지고 계신 분 가지고 계시나 성에 안 차는 분들도 있으시고 그거보다 더
많이 들어오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제 주변에 의외로 이런 자산의 수입의 성격을 갖고 있는 분들이요, 생각보다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놀랐어요. 아메이 제가 초창기 때만 해도 자산의 수입의 성격 하면은 딱 두 개밖에 없었거든요. 부모한테 물려받던가 건물세를 받던가. 그런데 요즘에 너무 많은 자산의 수입의 성격이 있다는 거를 소비자들도 알고 있고 그걸 만들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게 정말 공통적으로 제가 10년 전에 아메이 할 때나 지금이랑 똑같냐면요, 안 들려요. 그게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또 하나 생각하는 거, '그래서 기회구나 진짜로 이게.' 그런 생각을 요즘에 돌아다니면서 사업하면서 많이 듣거든요. 아까 제가 그 류진열 그 엄마 그 뭐죠? 복권에 당첨돼 갖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네. 그 세 가지 유형 보시면 저축, 주식, 코인, 펀드, 부동산 이런 것들이 그냥 다 하락세예요, 지금 보시면. 그런데 앞으로 플러스 되는 게 있는데 딱 하나가 있어요. 뭘까요? 무형의 자산이라는 거죠. 지금 앞으로도요, 이 무형의 자산을 키워 놓지 않으면 이 나머지 세 개를 가지고 잘하시는 분들은 돈을 버실 거예요. 그런데 저는 잘하지 못하고요, 저런 정보를 어디서 얻어야 되는지도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 내가 어쩌면 그나마 해볼 수 있는 건 저 무형의 자산이겠구나.'라는 생각을 저도 강의를 듣다가 생각을 했거든요. 이거를 들으면서 제가 여기 안에서 미팅을 듣고 또 BOD 이런 데에서 어떤 교수님들, 경제에 관련된 교수님들이 들었을 때 제가 '아 진짜 무언가 무형의 자산을 갖고 싶은데 내가 가질 수 있을까?'라는 물음을 했을 때 당연히 저는 이 안에 공부했을 때 '가질 수 있지.' 그런데 그걸 좀 정리해 봤어요. 무형의 자산인데 진짜 조그만 자영업 하나 하는 것도 요즘에 1억 갖고 시작을 할 수가 없거든요. 떡볶이 진짜 조그만 떡볶이가 딱 1억 이 든대요. 그런데 그걸 6 개월 유지하는데 또 1억 이 든대요. 그러니까 동네 떡볶이가요, 그냥 1억 이 시작했지만 6 개월 유지하는 데까지요 이익을 2억 을 가져야지 그게 유지가 된다라고 해요. 근데 그거보다 만약에 좀 더 크면은요, 두세 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내가 만약에 그 돈을 갖고 있지 않다 그러면 다 그게 어디에 있냐면은 은행과 결탁하거나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다 어때요? 자영업자들이요, 포기하고 그냥 다 접는 수순으로 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진짜 무자본으로 가능한 일이 있을까?' 두 번째, '진짜 자산소득의 형태인가?' 세 번째, 이런 게 진짜 맞는데 내가 처음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사실 미래가 불투명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진짜로 자산의 소득으로 또박또박 돈을 받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그냥 성공한 사람이라고 저희가 표현하죠. 또 하나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투자, 경영학에 보시면요, 시스템이 있는가? 이게 이거만 있으면 진짜 사실요, 선택이 아니라요, 그냥 지금 시대에는요, 그냥 일단 하고 출발부터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 요 세 가지의 요 성격에 맞는 거가 필요하냐? 그러면 간단한 예를 들어 드릴게요. 단리가 있고 복리가 있어요. 그러면은 다 어떤 곳에서 돈을 만약에 내가 넣어 놓겠다 그럼 어디에 돈을 넣어 놓으시겠어요? 복리죠. 그 이유가 뭐냐면 단리랑 복리랑 그냥 연 5%를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러면 단리로 넣어 놨을 때요, 아이고 넘어가 버렸네요. 단리로 넣어 놨을 때요, 50 년이 지난 뒤면 그냥 350% 증가해 놨는데요. 5%를요, 복리를 똑같이 50년 지났잖아요. 그러면요 1147% 증가합니다. 단리보단요 약 3.3배 정도 더 수입이 커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리냐 복리냐 했을 때 이걸 잘 몰라도요, 다 요즘에는 뭘 선택할까요? 복리를 선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조건과 여러분에게 "복리로 제가 수입을 드릴 수 있는 곳이 있어요."라고 하면 사실 선택을 할까요? 안 할까요? 선택을 하시죠. 제가 그런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보실게요. 아무나 할 수 없는 ESG 이야기. 이런 활동들이 요즘 말로 ESG. 하지만 아메이는 60년 전부터 쭉 해오던 일,
사람에게도 자연에게도 이로운 것을 만들겠다. 환경, 그리고 사회와의 공존이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아메이는 시작부터 생각했기 때문. 60여 년 동안 아메이가 걸어온 길을 이제 함께 걷기 시작하는 많은 기업들 환영하고 응원합니다. 유행이 아닌 철학으로, 선언이 아닌 실천으로 아메이의 ESG는 계속됩니다. 시작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공존의 실천 아메이. 아이고, 어떠세요? 저는 저 문구 중에 선포가 아닌 실천으로가 정말 마음에 들고 저 강의를 들었을 때 '아 내가 저런 회사랑 손잡고 지금 일을 하고 있구나.' 그런데 그냥 나는 직원이 아닌 저도 하나의 독립된 사업체로 제가 인정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굉장히 좋았던 기억이 나거든요. 저 처음 동영상을 보고 본사 강의를 들었을 때. 자, 그래서 이거를 듣고 회사를 봤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선택은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시면 될까요? 첫 번째, 작게는 쓰거나 좋은 제품 써 볼게. 그리고 써 보고 좋으면 광고할게. 광고하다 보니까 얘기한 것처럼 나에게 수입이 되네? 그럼 내가 적극적으로 한번 나도 사업을 해 볼게. 이 세 가지 중에요.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 첫 번째 중에 이제 들어가기 전에 아메이가 아까 ESG 경영을 한다 그랬잖아요. 아까 거기에 뭐가 처음에 있었죠? 환경. 그래서요 진짜 아메이는요 철저한 재생 농업으로요 건강한 제품을 생산하는데 어떨까요? 그거를 소비자 중심 경영을 한다라는 거죠. 사실요 제가 기업 연수할 때요 어떤 일이었냐면 어떤 예를 들어서 품질 관리 보증하면은 뭐 옛날에 혹시 식스 시그마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걸 관련된 선진국 사례를 들어 가지고 거기 가서 배워 갖고 오는 거거든요. 그게 제일 유명한 게 그 명동에 가면 아모레퍼시픽이 공짜로 화장품 써 보는 거를 지금 그 초창기에 처음에 시작해서 이슈가 됐잖아요. 그게 바로 이 소비자 중심에 관련된 그런 서비스거든요. 그런 걸 배워 갖고 와서 외국에 있는 걸 들여오는 건데 어떤 기업도요. 소비자 중심이라는 걸로 기업 연수를 단 한 번도 하지 않습니다. 기업이 이익이 되는 걸로 하지. 그런데 아메이가 소비자 중심 경영을 해서 그걸로 어때요? 상도 받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누구한테 좋은 거냐면요. 회사한테 좋은 거 아니에요. 누구한테 좋냐면요. 제품 쓰는 제품 쓰고 좋다고 광고하는 그리고 이걸 사업하는 저한테 진짜 좋은 거거든요. 이거를 저는 요즘에 굉장히 많이 불불대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품을 쓰더라도 그냥 벌크업된 마트가 쓰지 말고 "네 마트를 이용해." 이 말을 가장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이 말을요 진짜 젊은 친구들 잘 알아듣더라고요. 이런 마트가 있어요. 이런 마트가 있으면 대부분 어디서부터 제품을 받냐. 일단 공장에서 제조를 한 다음에 제가 어떤 과정을 거쳐 갖고 제가 제품을 살 수 있잖아요. 그 중간에는요 광고라는 게 있어요. 여기 임용이 올라왔는데 요즘에 임용이 엄청 인기 많더라고요, 어머님들한테. 근데 사실 여기에 방탄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요. 저 같은 경우 사심을 넣지 않으면 공유를 넣을 수도 있는 거고요. 어 있는데 이런 광고비가 들어가고 총판 도매 그리고 제가 사는 데까지요. 집 앞까지 오는 데는요. 유통이라는 과정을요. 배제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과정은 어디에나 존재하는 원리라는 거죠. 근데 아메이가요. 이거를 무시했니? 아닌 거죠. 이거를 하겠대요. 그런데 어떻게 하겠다냐면요. 아메이가 제품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제품을 정말 좋게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제품이 정말 좋아야지 광고를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매를 해요. 대신 중간 유통을 비워 놨어요. 그래서 제가 구매하고 좋으면요. 관광 그 중간 유통비를 저에게 주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요. 아메이는요. 처음에요. 누군가한테 저도요. "제품이 좋아."라고 전달을 받았고요. 그 좋아서 쓰다 보니깐요. 나도 좋아하고 공유하고 연결했더니 그게 뭘로 돌아올까요? 광고비로 저한테 돌아오더라고요. 그게 처음에 쪼끔 썼을 때는요. 뭐 10,000원 받았을 때는 정말 커피값이네.' 이러지만 이거를요 적극적으로 광고하는 어떤 시점에 정말 복리 같은 수입이 돌아오더라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복리 같은 수입이거든요. 자, 여기 계신 분 오늘 일어나서 물론 지금 카메라가 안 켜져 있으니까 누군가는 세수를 했을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안 하셨을 수도 있고요. 누구는 샴푸를 써서 머리를 감으실 수도 있고요. 양치를 할 수 있고요. 변을 놓다가 화장실 쓸 수 있고요. 난 아침인데 라면이 먹고 싶어서 라면을 드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죄책감이 들어서 건강 보조식품을 어때요? 드실 수도 있잖아요. 그쵸. 이렇게요. 매일매일 소비되는 걸 저희 생필품이라고 해요. 대부분 이런 생필품을 어디 가서 사시나요? 네. 슈퍼, 마트, 인터넷몰. 다 여기는 다 어때요? 내가 소비하면 누군가의 수입이 되는 곳이고요. 또 심지어는 이 광고를 누가 하죠? 뭐 방탄이라든가 김세현이라든가 또 누가 있을까요? 제가 요즘에 TV를 안 보니까 연예인들 블랙핑크 막 이렇게 블랙핑크 맞아. 많잖아요. 근데 이거를요. 아메이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요. 나의 소비가 우리의 수입이 되는데요. 여기에는 어떤 게 있냐면요.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제품이 정말 좋아야 돼요. 제품이 정말 좋은데요. 합리적인 가격이어야 돼요. 이게 말이 됩니까? 사실 샤넬 고품질 비싸. 여기서 반박하시는 분 없잖아요. 벤츠, BMW 고품질 비싸. 반박하시는 분 없잖아요. 근데 왜 아메이 고품질인데 합리적인 가격인데 반박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정말 아시잖아요. 특히 저는 소프트 버즈. 제가 소프트 버즈 쓰기 전에 10년 전에는 3M만 썼거든요. 하나에 3,000 얼마 주고 썼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진짜 저희 소프트 버즈 5개 들었는데 4,700원 이거든요. 엄청 싸죠. 그런데 하나로 갖다가 3 개월 쓰잖아요. 진짜 싼 거거든요. 근데 심지어 마음에 안 들면 3 개월 이내에 "반이 남았어?" 100% 어때요? 만족 보증돼. 반품을 해 줘요. 그런데 이걸 써 보고 좋으면 공유와 연결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받아요. 뭘로? 이렇게 아메이 앱을 통해서 그다음에 초이스 책자를 통해서 또 하나 컴퓨터의 뭐를 통해서 이게 연결받고 내가 그걸 갖다가 제품만 쓰는 게 아니라 누군가 같이 또 다시 공유를 했을 때 이게 진짜 사업의 기회가 되거든요. 사실 이게 진짜 기회고 복리의 수입이 되고 이전 소득이 되고 내 아이까지 물려줘. 안 할 이유가 있나요? 없죠. 진짜 나에게 유리한 소비는 어디일까요? 그런데 그 유리한 소비를 했는데 소득이 되는 소비는. 그리고 사실 여기에 선택의 몫은 나라고 되어 있는데요. 선택의 몫은 나가 아니라요. 그냥 선택은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 제품만 써도 건강해지잖아요. 제품 쓰고 누군가 좋아서 제품 좋으니까 광고했는데 나한테 1,000원, 2,000원 캐시백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걸 적극적으로만 했을 때 진짜 수입이 늘어나거든요. 저도요. 누군가로부터 공유를 받았습니다. 참 해맑게 모자 쓰고 이쁘시죠? 저희 스폰서님한테 저도 아메이를 공유받았어요. 뭘 공유받았냐면 "장바구니를 바꾸는 일이에요."라고 공유를 받았거든요. 이 장바구니는요.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요. 그냥 평소에 마트에 무료 배송 있잖아요. 아메이는요. 6만 원씩 무료 배송이에요. 거기 채워서 내가 무료 배송 받는 게 있고요. 또 뭐가 있냐면 스마트 오더라고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특정한 제품을요 24 개월 배송받는 거예요. 그래서 6 개월의 반값, 12 개월, 18 개월, 24 개월의 무료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랬을 때 내가 혜택이 더 많이 주어진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저 6만 원 무료 배송 받던 거를 내가 10만 원 정도 매달 그래도 난 구매를 할 것 같아. 그래서 장바구니 스마트 오더, 스마트 오더 프로그램이랑 똑같은데 장바구니 매달 내가 필요한 걸 바꿔 쓸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걸 바꿨을 때 2 회차에서 5 회차 때는 5천 원, 6 회차에서 11 회차 때는 만 원, 10 회차에서 24 회차 때는 15,000원. 심지어 3월 달부터 9월 달까지 지속적으로 썼을 때 다음 달부터 엄청난 선물을 주겠다고 아미 본사가 공약을 걸었거든요. 그거는 앱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내가 장바구니 바꾼데도 불구하고요. 아메이라는 회사에서요. 많은 혜택을 주는데 또 무슨 혜택도 줄까요? 캐시백을 받고요. 캐시백을 받는데 스마트 오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요. 금액적인 할인도 받는데 이런 또 에이클릭 머니는 받는다는 거죠. 일석삼조예요 일단은 소비자만 해도. 그런데 여기에 또 다른 기회가 있으니까 뒤에 한번 자세히 들어보세요. 그랬을 때 이 장바구니 안에는 어떤 제품들을 담을 수 있나? 그럼 첫 번째가 뉴트리라이트 건강 보조식품입니다.
제가 누구나 만나도 누구나에게 "이거는 꼭 숨 쉬는 사람이라면은 섭취해야 돼."라고 얘기하는 게요. 맨지팩, 단백질, 유산균입니다. 뭘까요? 우리가 생활을 해서 아침부터 눈 뜨고 나서 저녁에 잘 때까지 무언가 음식을 먹어요. 양심 선언해 보는 건데요. 저는 요즘에 하루에 거의 보통 한 끼를 먹거든요. 근데 떡볶이 먹고 싶으면 떡볶이 먹고 끝이에요. 그리고 저녁에 배고프면 사실 붓는 게 싫어서 요즘 좀 봄이 돼 가잖아요. 그러니까 좀 안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견과류 좀 먹고 말거든요. 그런데 배고파요. 그랬을 때 제가 먹는 게 단백질이에요. 그러면 포만감을 느끼면서 어때요? 배고프지 않고 그다음에 살찌는 것도 예방되는데 제일 중요한 거 갱년기 여성한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혈액을 만드는 주요 원인이기도 하기 때문에 꼭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갖다가 셔틀버스처럼 팍 끌고 다니면서 던져준 애가 여 안에 들어온 종합 비타민 더블 X가 들어 있고요. 한국인은요 무슨 민족이죠? 간목이 약한 민족이잖아요. 뭐요? 간이 간. 약한. 그러기 때문에 밀크시슬 들어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좀 화를 잘 낸다 그랬을 때 다 뭐랑 연결돼 있죠? 간이랑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셔틀버스를 같이 하는데 혈액이 끈끈해. 그럼 영양 공급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메가3를 같이 들어가 있고요. 장청, 내청 모든 어때요? 영양 공급은 소장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장 건강에 관련된 그래서 유산균 같이 이렇게는 정말 필수로 밥을 먹는 사람이라면 꼭 저는 추천드리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가 있는데 뭘까요? 뒤에 나오는데 저는 짝꿍으로 꼭 물을 같이 보내 드립니다. 그리고 아침부터 제가 제일 먼저 하는 건 물 마시고 사실 씻고 이 데일리 케어를 먼저 하거든요. 그중에 이제 봄이잖아요. 봄 넘어갈 때 또 여기에 무슨 헤드가 많이 끼죠? 화이트 헤드 많이 껴요. 화이트 헤드 많이 끼면은 어때요? 유수분 밸런스가 깨지거든요. 그런데 또 뭐가 있냐면 제가 뒤에 나오지만 금요일 날부터 출장 간 애가 있어요.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리플렉서. 출장을 나간 이후부터 지금 잠을 못 자고 있거든요. 진짜 하루에 2 시간씩 이렇게 자고 있는데 그러면 얼굴이 사실 되게 칙칙해요. 그 칙칙함을 없애는 것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뭘까요? 딱 수분팩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각질팩을 하시면 됩니다. 잠을 못 잤을 때요. 얼굴이 칙칙해지는 건 이 각질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보라색 팩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아침에 그 머리 감고 요거 발라 놓고 양치한 다음에 그냥 제거를 해도요. 얼굴에요. 일단 여기에 오일 성분이 있어서 굉장히 어때요? 촉촉함을 떠나서요 되게 그 뭐랄까 건조함이 없고요. 각질이 제거해 졌기 때문에 얼굴이 되게 맑아져 있어요. 그리고 또 제 나이 되면 무시할 수 없는 게 처짐이거든요. 그래서 저녁에는요. 이 퍼밍 마스크팩을요. 얼굴에 먼저 바릅니다. 그러면 이게 비비면은 이 빨간 게 하얘지면서 열감이 나거든요. 그러면 어때요? 벌리고 다 영양을 넣어 주고 리프팅을 시켜 줍니다. 그러고 나서 세수를 했어요. 단점이 젊은 친구들은 모공이 안 벌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저처럼 좀 45세 이상이다 그러면 모공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그럴 때 모공을 탁월하게 줄어들게 하는 게 이 수분팩이거든요. 저는 이렇게 3 개의 팩을요 정말 짝꿍으로 제일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요즘에 그 단백질 미스트를 제가 사진을 못 놨어요. 단백질 미스트를요 세수하자마자요 물기가 마르기 전에요 저는 완전히 10번 정도 한 다음에 가서 바로 바르는 게요. 그 스킨 다음에 이 트리플 액션을 바릅니다. 그리고 바르고 나서요 또 미스트를 한 번 더 뿌려요. 그러고 나서 이 프로틴 세럼을 바르잖아요. 그러면은요 즉각적으로 얼굴 광채가 나면서 이렇게 쫙 올라붙는 느낌 나거든요. 그러고 나서요 저녁에요 "진짜 나 피부 관리하고 싶어." 그러면요 이 단백질 세럼 다음에요 이 트리플 액션 한 번 더 바르고요 수분 그 단백질 그 미스트 한번 발라 보세요. 그다음 날 일어나면요 어떤 팩을 한 거보다는요 진짜 여기가 쫙 올라붙어 있어요. 얘기만 들어도 쓰고 싶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진짜로요. 매일매일 쓰는 화장품으로요. 리프팅 그다음에 이 처짐, 주름 이거를 관리할 수 있으면 최고 아닌가요? 사실 저도 팩이 굉장히 귀찮아요. 근데 이거는 다 어때요? 워셔블이라서 샤워하는 그냥 그 장소에서 할 수 있어서 되게 손쉽게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매일매일 데일리 쓰는 화장품으로요.
어떤 효과가 있냐면요. 제가 친구들 만나잖아요. 그럼 사실 20대 만났을 땐 제가 그렇게 막 이렇게 동안인 얼굴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제가 동안인 얼굴이 됐어요. 이목구비가 바뀌어서 동안은 아니고요. 하나더라고요. 피부 때문에 동안 얼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이 입가 주름이요. 엄청 친구들 많이 생겼더라고요. 그게 입가 주름이 나이 들어 생기는 게 아니라 건조하니까 주름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진짜 이 관리하잖아요. 그러면은 나이보다 10년 정도 더 젊어 보일 수 있어요. 제가 사실 육교 사장님 사진 하나 있거든요. 친구분들이랑 찍은 그거 아티 갖고 다닐 때 엄청 많이 보여 드려요. 그러면 다들 "진짜 이렇게 되는 거 맞냐."고 물어보세요. 근데 진짜 맞습니다. 그다음에 아침 눈뜰 때부터 바로 잘 때까지 떼려야 뗄 수 없는 칫솔, 치약, 그다음에 샤워할 때 쓰는 바디워시, 그다음에 로션, 샴푸, 너무너무 좋죠. 진짜 요것만 쓴 것만으로도 어떤 효과가 있나요? 향수 뿌린 느낌이 나잖아요, 은은하게. 근데 여기에서요, 탈모가 현대인들의 누구나 다 있는 고민이라고 합니다. 내가 느끼냐 못 느끼냐의 차이지. 그래서 탈모, 저희도 모자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런 효과가 있고요. 여기에 탈모가 어때요? 모세혈관에 혈액순환이 안 돼서 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왜냐? 혈액의 공급이 원활히 안 되니까, 영양 공급이 안 돼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돼서 머리가 좋아질 때 머리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피부도 같이 좋아진답니다. 실질적으로 저도 이 탈모 모자를 1년 지금 넘게 쓰고 있잖아요. 그쵸? 1년 반 됐나? 진짜요. 이 잔머 이렇게 머리가 잔머리가 아니라요. 진짜 잔머리가 길기 시작했고요. 머리숱이 굉장히 많아져서 제가요 드디어 볼륨에서요. 지금 사실 이거 풀면은 요즘에 유행하는 더글로리 머리긴 하거든요. 근데 너무 또 이렇게 가라지니까 제가 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 머리를 해도 머리숱이 없어 보이지 않는다는 거. 제가 이 머리 못 했던 건 머리숱이 없어서 못 했던 거거든요. 또 하나, 제가 이거 출장을 지금 저번 주 금요일부터 나가서 이제 오늘 돌아오거든요. 근데 이게 매일 할 때는 몰랐어요. 제가 좀 불면증이 심한데, 그래도 이거를 하루에 집에 들어가서 저는 1 시간 이상씩 하고 자거든요. 보통 10 번을 하고 자거든요. 그러면 12 시에서 1시 사이에 보통 잠을 자서 6시 정도에 깼어요. 이게 금요일 날 나갔는데요. 금요일부터요. 진짜 놀랍게도요. 제가 2 시간, 많이 자면 2 시간? 지금 그렇게 자고 있어요. 되게 신기하죠. 왜냐? 이 발바닥에 오장육부가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다 몸이 어때요? 이완이 안 돼요. 그래서 이완이 안 되니까 어때요? 잘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몸이 하루 종일 그냥 이한 상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잠을 언제 자냐? 그래서 제가 여행을 좋아해요. 여행 가면은 내가 속한 그런 장소가 아닐 때요, 저는 그냥 다 놔요. 그러니까 강제 이완이 되는 거죠. 고럴 때만 자는데 이 리플렉서가요, 그 이완시켜 주는 작용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다 그냥 발 하나하나 손으로 풀어주는 고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좋아진 건 제가 다리가 붓지 않은 어느 시점부터요, 바지 사이즈가 줄었어요. 근데 그게 살이 빠진 건 아니고요. 붓지 않았기 때문에 바지 사이즈가 줄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정말 좀 지속적으로 했을 때 저는 하체 혈액순환으로 안 된 많은 부분들이 정리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건 저만이 아니라 제일 많이 이걸 쓰고 나서 소비자 감동이 뭐냐면 "잔두통이 없어졌다."예요. 제 사례에는 잔두통이 없어지고 좀 변을 쉽게 보는 것 같아. 이게 제일 많더라고요. 그리고 다리가 잘 붓지 않아. 요 3 가지가 있는데요. 이게 다 뭘까요? 염증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염증이 굉장히 탁월한 아이거든요. 또 집에서 진짜 떼려야 뗄 수 없는, 저도 너무 밥하기가 싫은데 어쩔 수 없이 방학이잖아요. 하루에 한 끼 이상은 해야 되잖아요. 그 도구가 있잖아요. 그게 바로 퀸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있을 때나 아니면 없을 때 우리 아이들이 편안하게 진짜 꼭지만 돌리면 나오는 물이 있습니다. 안전한 물. 그리고 청정기. 문 닫고 사는 계절이잖아요. 환기 솔직히 하루에 얼만큼 시키시나요? 저도 해요. 10분 이상 못 넘겨요. 이유가 추워서가 아니라요, 보일러가 돌아와서 저기가 너무 그 뭐죠? 아파트 관리비가 무서워서. 그렇기 때문에 꼭 내 아이 폐 대신 걸러 줄 수, 아까 박미선 사장님 강의 잘 들으셨잖아요. 걸러 줄 수 있는 청정기, 그리고 안전하게 쓸 수 있는 저는 세제인 것 같아요. 저는 진짜 세제가 세제순이었거든요. 그래서 세제가 좋았던 게 사실 이게 친환경이다. 몸에
뭐 무해하다 이게 아니었고요. 사실 통이 정말 사이즈가 너무 똑같아 갖고 깨끗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색깔도 알록달록하지 않고. 근데 그렇게 해서 못 모르고 선택한 세제가 정말 어때요? 72시간 지나면 물로 환원이 되고 심지어 때까지 자연죠. 이런 세제는 밖에 나가서 이 가격에 살 수 없다라는 거. 진짜 원포는 뭐 말할 거 없죠. 제가 오늘 아침에도 쓰고 온 양념이 여기 다 있어요. 양조간장, 송화소금, 그다음에 계란 후라이드 포도씨유 썼거든요. 그리고 제가 없을 때 저희 아이들이 급하게 먹을 수 있는 라면들. 그리고 저희 큰아들이 이 카페 담은군에요. 초콜릿이랑 그 그린티, 말차 라떼 이거 엄청 좋아하거든요. 근데 밖에 나가서 말차 라떼 사 먹으면 한 잔에 얼마인가요? 7,000원 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사는데 요거 하나 사면은 몇 잔 나오죠? 10잔 나오잖아요. 2개씩 타 먹으니까. 그래서 진짜 가성비 좋은 고급진 카페 담은군이라는 거. 그리고 지금 출근해서 도시락 까먹을 때 제가 맨날 까먹는다고 표현해요. 까먹을 때 그 국물 없으면은 남자들 잘 안 먹잖아요. 그런데 그냥 물만 부으면 되는 거. 그래서 정말 편리한 거. 그리고 진짜 생리대 뭐 티슈는 말할 것도 없죠. 진짜 3월 요때쯤 되면요. 매출이 제 이하로에 많이 오르는 게 있어요. 뭘까요? 롤티슈예요. 왜일까요? 비염 있는 환자들 지금부터 사실 그 휴지 따라서 콧물 더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휴지 픽업했는데 갖다 줄 수 있어요. 이거 문자 진짜 많이 오거든요. 이렇게 아메이가요. 본 제품 들어올 때요. 상생 기업이라고 상생 프로젝트라 그래 가지고요. 한국의 제품의 질을 정말 좋게 만든 다음에 이 팔로를 만들어 주는 이 그 제품을 원포원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진짜요. 저는 저를 만나면요. 간장 소금 이거는요 그냥 무조건 그 자리에서 사게 해요. 진짜 맛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간장을 드시다가 사실 밖에 나가서 불고기 먹잖아요. 그럼 불고기가 되게 느끼할 수 있어요. 왜일까요? 간장 때문이다. 밖에는 간장이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진짜 이 간장이랑 송화소금은 정말 다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제품에요. PB가 있고 BB가 있어요. PB가 뭐냐면 그 제품이 가진 점수치예요. 그리고 BB는 뭐냐면요. 가격에서 10% 뺀 금액인데 이게 10%는 뭐예요? 세금. 신고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메이는요. PB, BB가 있는데 이게 1대 1.73 이에요. 왜 이런 게 존재하지? 왜일까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제가 단리가 아닌 복리가 좋은 이유, 자산의 성격이 되는 이 돈 얘기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이거를 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건데요. PB는 제품이 가진 점수라 그랬잖아요. 이거를 모아서 BB에 어때요? 세금을 뺀 고거에 곱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이 PB, BB는요. 꼭 아시면 좋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처음 듣는 분은 없으시죠? 이거는 저 진짜 소비자들한테 제일 잘 얘기를 해 줘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부터 제품을 바꿔 쓰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똑같이 200,000 점 그러니까 생필품을 담다 보면 첫 달에는 아니지만 사실 바꾸자고 들면요. 첫 달에도요. 200,000 점을 쓸 수 있거든요. 그게 4인 가족 기준 한국에서 약 350,000원 정도의 평균 생필품을 쓴다 그래요. 고 기준을 맞춘 거예요. 그랬을 때 6,000원 정도의 캐시백이 돌아와요. 그런데 이들이 그냥 쓰진 않았잖아요. 누군가로부터 전달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군가로 전달받은 사람을 스폰서라고 해요. 그래서 처음에 4 명이 같이 제품을 쌓았어요. 200,000 전씩. 그러면 A, B 6,000 원씩 들어가고요. 그리고 저는 A, B에게 같이 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600,000 6% 36,000 원이고요. A, B 6,000 원씩 먼저 줬기 때문에 12,000 원인데 이거를 어때요? 다시 비비로 곱하면 24,000 원이 돼요. 그리고 스폰서는요. 4 명이랑 같이 썼어요. 800,000 6% 저 이하로 빼주고 나면 얼마일까요? 예. 12,000 원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요. 금액이 작아서 그렇지 신기하지 않나요? 스폰서가 매출도 높아? 스폰서가 회원수도 많아? 스폰서가 심지어 먼저 시작했어. 근데 왜 나한테 그 캐시백을 많이 주지? 저는 이게 가장 궁금했거든요, 금액을 떠나서. 근데 그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메이는 먼저 시작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다음에 누군가 더 많이 같이 아니 누군가 더 많은 회원을 보유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늦게 시작했어도 더 열심히 하는 게 요거에 따라서 더 돈을 크게 벌 수 있다고.
그래서 노력순이라는 걸 얘기를 들었을 때, 야, 세상에 이런 곳이 있어? 사회에 나가면 대부분 다 어때요? 다단계 싫다 그렇지만 다 그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아주 특출난 사람 말고는 수입의 역전이 불가능한데 이게 가능해? 이게 진짜야? 그래서 제가 처음 미팅장 갔을 때 다른 얘기는 안 들리고요. 요거 수입의 성격이 역전이 가능하다는 말에 그때 3번을 따라 나가서 알아보기로 하고서 가서 알아보고 봤었거든요. 그랬을 때, 아, 이거는 그냥 한번 해봐야 되는 일이구나. 그래서 그때 제가 어떤 말을 했냐면, 저희 김지영 스폰서님한테 하는 말도 안 했어요. 제가 저희 둘째 돌대했을 때 어린이집 맡기고 알아볼게요. 한다는 건 안 했거든요. 근데 저희 김지영 스폰서님, 아유, 뭐 알아보려면 그때까지 기다리냐고. 내가 애 봐줄 수 있다고. 근데 2번 정도 갔을 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딱 그 미팅 가는 날만 어린이집 맡기고 따라다니면서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진짜 저는 정확하게 한 6개월 공부하고 하면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걸 이렇게 환산했을 때 A비는 10,000원, 그 다음에 저는 40,000원, 20,000원 이렇게 받는데요. 제가 사실 24,000원 벌자고 40,000원 벌자고 아메이를 시작한 건 아니거든요. 제가 어느 날 공유받고 쓰고 너무 좋으니까 3명한테 같이 제품을 공유한 거예요. 처음에 제가 공유받은 제품은요. 세제, 오메가3 아세로라,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정수기였어요. 이거를 진짜 처음에 공유받고 바꿨으면서 엄청나게 광고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저랑 비슷한 사람들이요, 제 주변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비슷한 걸 바꿔 쓴 거죠. 그랬을 때 20만씩 바꿔 썼다고 가정을 하면 4명이랑 같이 썼으니까 80만, 6% 48,000원, 1, 2, 3, 20만, 3% 빼주고 나면 얼마냐면요. 네, 52,000원 정도의 캐시백을 받습니다. 아까 혼자 썼을 때 얼마 받는다 그랬죠? 혼자 썼을 때 20만. 14,000원. 10,000원 정도 받죠. 근데 내가 누군가 2명을 같이 공유했을 때 얼마 받았었죠? 24,000원. 3명이랑 공유했어요. 52,000원. 자, 보세요. 6,000원, 24,000원, 52,000원 별로 큰 돈 아니에요. 그런데 수입의 성격을 보면 6,000원에서 얼마로 뛰었죠? 24,000원. 몇 배예요? 4배. 26,000원, 24,000원에서 54,000원이면 몇 배예요? 2점 몇 배, 2점 몇 배일 거예요. 그런데 6,000원에서 52,000원은 몇 배예요? 10배. 아니, 9배, 9배. 9배, 8.5배 정도 됩니다. 복리죠. 그러면 이거 복리를요, 금액도 키워보고, 그 다음에 배수도 높여볼게요. 제가 이렇게 3명한테 광고해서, 어때요? 52,000원을 받았더니 1, 2, 3번이 제품 같이 바꿔 쓰고 나서, 야, 네가 말한 대로 바꿔 썼더니 10,000원 받았다. 너도 10,000원 받았니? 했더니 뭐라 그럴까요? 아니, 난 52,000원 받았거든. 헐라? 왜 넌 52,000원이야? 나는 너한테도 얘기했지만 2명한테 대해서 3명이랑 같이 썼거든. 그랬더니 1, 2, 3번이 그럼 나도 한번 3명한테 광고를 해볼게 한 거예요. 그럴 때 저는 놀고 있을까요? 아니죠. 저도 4, 5, 6번 또 3명이랑 같이 썼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80만 그룹 6% 세 그룹 20만 3% 3명 이게 다 빼주고 나면은요 제 보너스는요 약 38만 4천 원 정도의 수입이 됩니다. 그러면 아까 5만 2천 원에서 몇 배가 늘었죠? 5만 2천 원에서 약 7배 정도 늘었어요. 그러면 6천 원 썼을 때보다는 몇 배는 건가요? 60배. 대박이지 않나요? 이렇게 진짜 복리로 늘어나는 수입이 정말 있을까요? 은행에도 복리가 존재하지 않잖아요. 이 복리는 어디에만 존재할까요? 이 복리는요, 웃지 마세요. 3금융도 아니고요. 저 밖에 금융으로 가 이 복리가 존재해요. 내가 내야 될 돈으로. 사실. 그거 말고 받는 돈으로 복리로 존재하는 건 진짜 없는 것 같아요. 있어도 나한테 기회가 없는 거지. 그래서 이 복리를 제가 좀 더 늘려볼게요. 이렇게 3명한테 늘려 쓰는 어떤 과정 중에 4, 5, 6번은요. 난 3명은 못하겠어. 1명씩만 더 늘려볼게 해가지고 4, 5, 6번은 1명씩만 늘린 거예요. 그러면은 똑같이 어때요? 80만 6% 세그룹, 그 다음에 40만 3% 세그룹 이렇게 다 빼주고 나면 저는 400만이 되거든요. 이 400만이 되면은 다 빼주고 나서 원래는 42만 원에 여기에요. 6% 세그룹 포함해서 400만이 되면요.
브론즈 빌더 인센티브라고 핀이 주어지면서 주거든요. 그게 약 30%예요. 그게 126,000원 더하면 얼마 되느냐? 약 95만 원의 성격이 돼요. 브론즈 인센티브 전에요. 사실 하나가 더 있겠네요. 브론즈 파운데이션. 그건 뭐냐면 아까 전 단계 9%, 3% 세 그룹을 포함해서 내가 120만 볼륨이 되면 브론즈 파운데이션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제가 파운데이션은 그냥 이렇게만 말씀드리는 게 실질적으로 브론즈 빌더라는 핀을 달성하고 나에게 수입의 성격으로 오는 건 이 핀이 핀버터거든요. 그래서 약 95만 원 정도의 수입의 성격이 돼요. 그러면 아까 52만 원이었죠? 2만 원에서 94만 원, 약 2배 정도가 돼요. 그런데 6천 원 받았을 때 비해서는 몇 배가 될까요? 제가 이제 머리가 안 좋아서요. 몇 100배? 배가 안 나오니까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제가 끝나고 나서 랜덤으로 맞히신 분들한테 제가 없습니다. 쿠폰 쏘겠습니다. 답이 없으면 감사하고요. 그래서 95만 원이요. 예전에는요, 어디 나가서 알바하기, 벌기 어려운 금액은 아니었어요. 지금도 어려운 금액이냐? 사실 벌 수 있어요. 그런데 한 곳에서의 알바 비용은 사실 받기 힘들다. 최소 투잡을 뛴 알바 했을 때 벌 수 있는 수입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이 100만 원을 가지고요, 벌기는 어려운 시대가 왔어요. 그런데 쓰기에는 굉장히 쉬운 시대가 됐거든요. 근데 이게 매달 들어오면 뭘 하고 싶으세요? 매달 써야 돼. 다 써야 돼. 근데 뭘 하고 싶으실까요? 사실 예전에는 이 100만 원 갖고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그래요. 자꾸 저희 김재현 스포서님 아까부터 필라테스 개인권 얘기를 하시는데 하세요. 100만 원. 그런데 이 100만 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리스트를 한번 작성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 저도 여기에서 이렇게 얘기할 때 리스트 작성하라고 할 때 내가 저 금액을 가지고 저걸 할 수 있을까라는 물음표였는데요. 작성해 놨던 게 굉장히 많은 부분 다 지워졌더라고요. 큰 돈을 벌지 않아도 그걸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좀 더 복리 수입을 늘려볼게요. 가기 전에 월 100만 원의 그 복리 수입 자산의 소득이 얼마만큼의 값어치를 하는지 제가 한번 볼게요. 정기예금 8억 원 넣으신 분 있으시겠죠? 근데 저는 없거든요. 근데 사실 요즘 8억 원 넣어놔도요, 100만 원이 안 들어온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넣는 분이 계시는데요. 얼마 들어오냐 물어봤더니 한 50만 원 안 되게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요, 올림픽 금메달 땄을 때 연금이 100만 원이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부터 열심히 한다고 해도 저를 뽑아주지 않아요. 국가 올림픽 선수로. 나이도 제한이 있고요. 뭘 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하게 그나마 선택하는 게 자산의 수입의 성격을 띈 걸 받기 위해서 대출을 받아서 뭔가 하나 건물 한 자리를 사던가 그러지 않나요? 그런데 약 4월에 건물을 갖고 있을 때 100만 원의 수입이라고 하는데 이거 사실 옛날 기준인 것 같아요. 30평 아파트 기준으로 요즘에 김포 경기권의 월세가 80에서 10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집값이 떨어져도 5억 5천에서 6억을 줘야 살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 남편이 자영업을 하잖아요. 그런데 70평 정도 되는 그 중심가가 아니고요. 좀 떨어져 있는 세 블록 떨어져 있는 곳에 임대료가요. 얼마냐면 한 330만 원 정도 내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살려고 하면 얼마 정도 하냐면 10억 정도 하더라고요. 그걸 가졌을 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10억이 건물이 아니라니까요. 이게 한 자리 사는데 10억이에요. 최소한 그 정도는 가져야지 이런 수입을 성격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 그러면 제가 좀 더 복리 수입을 늘려볼게요. 1, 2, 3번이 3명한테 공유했듯이 2번에 1번, 2번, 3번도 3명이 공유하고요. 4, 5, 6번도 3명씩 공유했다 가정할게요. 그럼 1, 2, 3번은 260만 12% 세그룹, 그다음에 4, 5, 6번은 80만 6% 세그룹, 그러면 108만 원. 제 2하고로 총 떨어진 거는 1040만 21% 210만 8천 218만 4천 원에서 108만 원 빼주고 나면요. 110만 4천 원인데 여기 브론즈 빌더 인센티브 33만 1천 원을 더하면 얼마냐? 그걸 곱하기 1.73을 하면은 약 250만 원의 수입의 성격을 합니다. 250만 원 수입이요. 어디 나가서 요즘에 쉽게 벌 수 있는 수입 아닙니다. 왜일까요? 지금 아까 그랬잖아요. 직업을 못 찾는 것도 있고요. 어려운 일을 안 하고 싶어서 있는데
초봉 연봉으로요. 세금 다 떼고 이 정도 수입을 주는 곳이 거의 많이 없어요. 그리고 애플 자체도 어때요? 더 이상 신입을 뽑지 않잖아요. 그래서 아예 부서 자체를 없애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250만 원이 세금 떼고 그 수입이면요. 굉장히 요즘에 누구나 선호하는 수입인데 이게 매달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 큰 수입입니다. 그래서 진짜로 6천 원, 24,000원, 52,000원, 그 다음에 52만 원, 95만 원, 그 다음에 얼마가 됐죠? 250이 됐습니다. 6천 원에서 250만 원을 받으면 몇 배가 상승이 된 걸까요? 아까 연 5% 증가하는 복리 수입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250으로 보이지 않아야 맞습니다. 제가 250에 그렇다고 복리 수입이어서 너무 큰 건 알지만 이게 또 생활에 와서 쓰일 때 250은요 정말 지나가는 돈이잖아요. 그래서 좀 더 제가 벌고 싶어서 키워볼게요. 키우기 전에 이 1,000만이 넘었을 때 아메이는요 SP라고 해요. 실버 프로듀서, 은을 캐는 사람이거든요. 이 세 번을 하면요 GP, 골드 프로듀서, 금을 캐는 사람이 되고요. 은, 금, 그 다음에 뭘까요? 변하지 않는 백금이 있죠. 플래티늄. 6번을 했을 때 플래티늄이 되고요. 인정식을 받아요. 호텔에 가서. 그런데 이 인정식 받을 때 그냥 받는 게 아니라요. 본사 직원들이 나와서 굉장히 환호 속에서 파티를 열어주고요. 수고했습니다. 라고 핀 보너스 250만 원 준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메이는요. 3%부터 상속이 되나 그래도 어때요? 플래티늄 정도 돼야지 상속했을 때 좀 그런 금액적으로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본사에 제 이름이 올라갑니다. 미국 본사에. 그리고 아메이가요. 그 코로나 이후에 그 어떤 걸 또 하고 있냐면요. 플래티늄이 됐을 때요. 이 골든바 판돈이라고 합니다. 만들어서 선물로 보내줍니다. 그리고 1년 내내 SP 자격을 유지하는 사람을 파운더스 플래티늄이라고 하고요. 이때 핀 보너스로 500만 원을 줍니다. 그리고 여기 플러스 알파가 되면은 여행을 보내주는데요. 2023년 삿포로 여행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리조트도 아니고요. 클럽이라고 합니다. 여행의 끝판왕은 클럽이거든요. 맨 끝에 이 클럽을 준비하고 있고요. 아메이가 이 삿포로가 끝이 아니라요. 지금 그 스폰서님 치앙마이 가족여행 가셨잖아요. 이렇게 매해 여행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내가 오늘 이 여행을 가고 싶다? 그러면 스폰서한테 뭐라고 하면 돼요? 나 여행 가고 싶어요. 가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하면 됩니다. 이렇게 제가 SP가 되고 난 다음에 끝이냐? 그게 아니라요. 1,000만이 되고 난 다음에 딱 3명만 누군가가 또 제품을 잘 쓰고 도와주면 1,100이 되고요. 21% 23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1, 2, 3 260만 12% 세그룹 80만 4, 5, 6 80만 6% 세그룹 그 다음에 또 7, 8, 9 20만 3% 세그룹 다 빼주고 나면요. 109만 8천 원이 되고요. 빼고 231만 숫자가 나니까 제가 버벅대네요. 231만 원에서 109만 8천 원 빼주고 나면요. 121만 2천 원이 되는데 여기 브론즈 빌더 인센티브 그다음에 1,100만을 했다고 해서 아메이가요. 퍼포먼스 플러스 보너스 줘요. 되게 신기하지 않나요? 보통 영업이라고 하면 1,000만을 했어요. 그러면 최소 1,500만이 목표일 거예요. 그런데 아메이가요. 너무 신기하게 1,040만을 했는데 3명만 더 하면요. 인센티브를 주겠대요. 왜 그럴까요? 해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이 생각보다요. 이 3명 하는 게 어려운 걸 알아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요 고비를 좀 잘 넘기라고 아메이가 보너스를 넣어놨거든요. 그게 무려 몇 퍼센트냐? 2%예요. 신기한 건 브론즈 빌더는 30% 주는데 36만 원인데 퍼포먼스 플러스는요. 2%밖에 안 주는데 22만 원이에요. 여기에 숨은 보너스가 있어요. 큰 보너스. 뭐냐? 1,000만을 기점으로 그 전에 주는 보너스는요. 막 30% 이렇게 줘도요. 금액이 30 얼만데 이 1,000만을 이후에 그다음에 핀을 갔을 때는요. 다 2%, 1% 여기에요. 빅 보너스가 있어요. 그래서 복리 보너스 플러스 그다음에 우리가 좋아하는 인센티브 보너스 좋아하잖아요. 이것까지 같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수입이 있는 곳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복리 수입이 되면서 나에게 또 보너스를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또
어때요? 1.73으로 곱하면 310만 원이 수입이 돼요. 그러면은 이제 좀 만족하시나요? 그래도 사실 누군가 저희 같이 사시는 남편분이 돈을 벌고 310만 원 정도의 수입이 되면 사실 너무 풍요롭고 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냥 아이 키우면서 내가 무언가 하고 싶을 때 좀 고민하다가 할 수 있는 수입의 성격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혼자다. 그러면은 어유 괜찮은 수입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제가 좀 더 키워볼게요. 제가 SP가 됐고 플래티늄이 됐고 1000만 원 넘고 그러고 가는 과정 중에 제 파트너도요. 300만 원 하다가 400만이 될 수 있겠죠. 200만 원 하다가 300만이 될 수 있겠죠. 이렇게 파트너들도 같이 성장을 해서 1,500만이라는 볼륨이 되면은요. 아메이가 또 어때요? 인센티브 보너스를 줍니다. 몇 퍼센트? 3%. 그래서 이 구간 안에 그러니까 브론즈 빌더랑 퍼포먼스 엘리트 보너스를 다 받으면요. 얼마냐? 약 420만 원 정도의 수입의 성격이 돼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6천 원에서부터 출발해서 420 정도가 됐어요. 그러면 이게 몇백 배 늘어난 거예요? 700배예요. 이게요. 누구는요. 원하면 사실 1년 안에도 하고요. 6개월 안에도 하고요. 누구는요. 나는 급하지 않아. 그래서 시간을요. 내가 정할 수 있다는 게 저는 메리트인 것 같아요. 왜? 만약에요. 이 복리 수입에 10년이 걸려도 해야 되는 일인 건 맞는데 나는 지금 수입이 더 큰 거를 원하는 사람도 있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복리가 시간의 제약을 안 받고 늘어날 수 있는 수입이 있나요? 일이 있나요? 없거든요. 근데 그런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또 끝나면 이게 메리트가 없는데요. 제가 SP가 되고 플래티늄이 되고 했듯이 파트너들도 될 수 있겠죠. 그 가는 과정 중에 2천만 볼륨의 루비가 되면은요. 또 아메이가요. 어떤 보너스를 주냐면요. 퍼포먼스 엘리트 보너스를 줘요. 아니 그 플러스 루비 보너스 더 줍니다. 그거를 다 합치면 약 590만 원의 수입의 성격이 되거든요. 실제적으로 진짜 루비가 되면은요. 이 정도 수입이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대부분 브론즈 빌더 인센티브 어느 정도 처음에 시작한 거 아니면 그거 빼고 들어오는데 그러면 약 500에서 550 정도의 수입이 들어와요. 그러면 어느 달 한 달 남편분이 이직을 하거나 무슨 일 때문에 수입이 비어도 그냥 너무 힘들지 않게 지나갈 수 있는 수입이고요. 또 그냥 내가 뭔가 남편이 수입을 갖고 오는 과정 중에 이런 수입이면요. 아이들이 뭔가 할 때 좀 더 선택의 폭을 더 줄 수 있는 엄마일 수 있고요. 그리고 남편한테 무언가 상의하지 않고 내가 친정에 무언가를 좀 더 할 수 있는 그런 수입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매달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안 좋아하시네. 저희 앞에 있는 저희 김재현 선생님만 좋아하시네요. 네. 그런데 자, 6천 원에서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면 600이에요. 그럼 몇 배 늘어난 거죠? 1000배예요. 1000배예요. 이런 일이 과연 있을까요? 근데 이거 시간을 정하는 것도 나아요. 그게 진짜 메리트예요. 선배가 늘어날 수 있는 일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해서 시간을 정해놓고 늘어날 수 있는 일이냐? 그건 쉽지 않아요. 제가 SP 되고 GP 되고 플래티늄 됐듯이 제가 파트너에 두 분의 파트너를요. 플래티늄이 되게 도와주면 전 사파이어라 그러고요. 연간 7천에서 8천만 원의 수입이 되는데요. 이때도요. 사파이어가 되는 달에 수고했습니다라고 해서요. 핀 보너스가 주어지는데요. 660만 원 정도가 들어와요. 그러면 월간 보너스랑 합치면 얼마 정도가 들어오면 약 1000만 원 정도 들어오거든요. 어떤 느낌이세요? 전 되게 부자 된 느낌일 것 같아요. 1000만 원이 한꺼번에 들어오면. 아니, 네? 예. 앞에서 자꾸 막 저기 딴소리를 하시네요. 근데 제가 3명의 파트너를 플래티넘 되게 도와주면 전 에메랄드로 갑니다. 연간 8천에서 1억 정도의 수입이 되고요. 아, 진짜 달성한 달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하고요. 1320만 원의 핀 보너스를 주면서 수고하셨으니까 저희가 3박 4일인가요? 3박 4일 제주도 에메랄드 아카데미를 갑니다. 거기에서요. 인정식을 받으면서 또 본사가 어떻게 이렇게
방향으로 가겠다라는 세미나와 함께 휴식을 할 수 있도록 아메이가 3 박 4일 아카데미를 보내줍니다. 사실요, 에메랄드가 가난과 이별하는 핀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사실 물가가 올라도요, 연봉 8,000원에서 일하기면요, 정말 남편의 수입 없고 혼자만의 수입이어도요, 가난과 이별하는 핀 맞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만 가난이랑 정말 모진 일견을 끊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너무너무 진짜 이 핀이 되고 싶거든요. 또 6 명의 파트너를 플래티넘 되게 도와주면 저는 다이아몬드라고 하고요. 연간 1억 2천에서 1억 6천 정도의 수입이 되는데요. 달성한 달 다음 달에요. 14일 날 연간 보너스 이제 월간 보너스랑 이 2,060만 원 핀 보너스가 들어오면서요. 다이아몬드 리더십 세미나도 가고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그런 삿포로 리더십 2번의 여행이 주어집니다. 인제부터는요. 정말 1 년에 2번 다이아몬드가 되고 나면 가고 싶지 않아도 여행을 2 번을 가야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어 가난과 이별하는 핀이 에메랄드라도요. 다이아몬드가 너무 되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저 정도의 수입이면 1 년에 2번 아메에서 보내주고 내가 2번 자기 들여서 너무너무 원하는 그 드림 리스트 저는 여행 목록이 있거든요. 그걸 지어가면서 재미있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저 다이아몬드라는 중심 수입이 되는 그 시간을 빨리빨리 앞당기고 저도 어 갖고 싶습니다. 그러면 자 6천 원에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연간 1억 2천 이에요. 몇 배인지 계산이 안 됩니다. 계산을 안 해도 2만 배? 네. 자꾸 2만 배라 그랬는데 계산이 틀릴 수도 있으니까 각자 채팅방에 아무도 답을 안 올려주셨어요. 저 쿠폰 오늘 굳었네요. 근데 진짜로 이렇게 복리로 되는 수입이 있나 진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없습니다. 그런데 시간을 정해 놓고 복리 수입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복리 수입이요. 시간을 정해 놓고 으쌰 하고 갔는데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에메랄드에 복리 수입을 준다 그러면은 사실 너무 좋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복리 수입을 주는데 이런 자유로움도 있고 거기에다가 시스템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없을 때 돌아가는 일이에요. 선택을 안 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무조건 선택하시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선생님 내가 할 수 있는 일부터 물어보는 게 전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플래티넘이 파운더스 플래티넘 되면 1점 점수제로 가는 것도 있고 레그로 가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6 레그 플러스 했고 만약에 자격 점수가 10 점이면은 수석 다이아몬드라고 해요. 그리고 16 점이면 파운더 수석 다이아몬드. 이때부터는요. 점수제로 갔을 때 파운더스 플레이 1 점, 에메랄드 1.5 점, 다이아몬드 3 점, 그다음에 파운더스 하면 6 점이거든요. 이 점수제가 파운더스 플래티늄 요게요. 3 레그 이상 해야지 수석 다이아몬드가 되는데 이게 아메이가 추구하는 복리 수입의 조건 중에 저는 최고봉이라고 생각해요. 그랬을 때 안전성과 내가 단축할 수 있는 그런데 수석 다이아몬드는 연봉이 얼마일까요? 네. 보통 2억 5천 에서 3억 5천 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끝이 아니라 더블 다이아몬드 그다음에 크라운 앰버서더까지 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크라운 앰버서더 됐을 때 수입은 얼마라고 했죠? 공기 같은 돈? 예. 예 정답이에요. 공기 같은 돈. 저는 진짜 숫자를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었거든요. 음원 듣다 보니깐요. 공기 같은 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써도 마르지 않고 카드값 걱정을 안 해도 되고 누군가에게 퍼줘도 되는 그런 수입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복리로 늘어나는데 정말 누군가를 도와주면서 같이 복리가 되는 일이라는 거. 그러면 "나 이거 너무 마음에 들어. 나 뭐 하면 돼?"라고 했을 때요. 뭘 하면 되냐? 복수하시면 됩니다. 이 얘기했을 때 다 웃더라고요. "무슨 독서를 하냐."고 소비자에서. 그냥 일반 독서 잡지책 이런 거 읽는 건 아니고 성공자 그리고 그런 아메에서 저희가 추천해 주는 거 읽으면 된다. 매일 30 분. 그다음에 오늘 이렇게 다이아몬드 이상의 성공 스토리를 매일 하나씩 듣는 거. 근데 하나를 매일매일 듣는 것도 좋지만요. 저는요. 하나를 지정해서 그거를 한 10번 이상 듣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
들리는 게 틀리고요. 10번 이상을 듣다 보면요. 제가 그분의 말을 따라하고 있더라고요. 그분의 언어를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속도를 낼 수 있는 고런 걸 제공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오늘 같은 미팅을 참석하셔 갖고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요. 저는 이게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제품 사용이 아니라요. 애용입니다. 사시지만 마시고요. 산 거를 정말 감동을 느끼려고 쓰셔야 돼요. 왜일까요? 아메이가요. 복리가 되는 너무너무 중요한 사업의 수단인 건 맞아요. 그런데 제품으로 그거를 연결고리를 맺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품을 정말 사랑하지 않으면요. 티가 납니다. 근데 그걸 누가 제일 먼저 하냐? 내가 얘기하면 소비자가요. 제일 먼저 알아봐요. 그래서 제품을 이용하시고요. 제가 오늘 이렇게 설명하는 사업 설명을 주 2회 하시면 됩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매일이 아니라고 했어요. 이거는요. 투잡하시는 분들이 미국에서 많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주 2회예요. 그런데 나는 아까 그랬잖아요. 복리인데 시간을 정해 놓고 빨리빨리 하고 싶어. 그러면 주 몇 회 하시면 될까요? 7 회? 주 10 회? 주 14 회? 정하시면 됩니다. 그러고요. 많은 제가 아메이를 한다 그러면 진짜 100 명의 소비자를 제가 다 만나고 다니는 줄 아세요, 소비자들이. 근데 아니고요. 15 명에서 25명 제품 잘 쓰게 20만 좀 제품 잘 쓰게 도와주는 일이고요. 그다음에 액팅으로 사업하고 있는 플래티늄 이상의 스폰서와 주 1 회인데요. 사실 주 1회 아니고요. 매일 전화 한 통하면서 그때그때 상담하세요.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상담할 때는 임팩트 있게 짧게. 그래서 스폰서님의 시간을 많이 할애하지 않고 스폰서님의 머리를 활용하는 게 제 사업에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신뢰 쌓기는요. 내가 이거 들어보고 선택을 했어. 나는 1 번부터 4 번까지 해 보겠어. 한꺼번에 처음부터 다 하면 좋지만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 정해 놓은 거를 매일매일 하는 게 저와의 신뢰 쌓기라고 해요. 그러면은 이런 걸 매일 쌓다 보면요. 밖에 나가서 누군가의 신뢰도 잘 쌓을 수 있겠죠. 이 8 개를 하면 앞에 그 복리 수입을 제가 가질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하고 계시는 분도 있고 뭐 처음 시작하시는 분은 선택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럼 뭐부터 선택을 하실지 정하고 오늘부터 매일매일 사 나가시면 됩니다. 어 제가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이고요. 들어보시니까 어떠세요? 좀 더 제 수입을 늘리고 싶으신가요? 네. 저도요. 수입을 늘리고 싶고요. 이 안에서요. 예뻐지고 싶고요. 또 젊게 살고 싶고요. 이왕이면요. 재밌게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넣은 사진을요. 저도 인제 앞으로 여행 갔을 때 이렇게 마지막은 항상 뛰면서 찍어 보려고 합니다. 이 사진을 1년 12달 모아 보려고요. 이런 리스트를 만들고 또 올해 한 해 이 안에서 재밌게 복리 수입을 늘리면서 오늘 하루도 예쁜 나로 살겠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